와이즈 클럽. 당신도 투자로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걔네들의 가장 큰 무기는 가격이 사실 가장 크잖아요. 값이 싼 전지를 만들다 보니까 LFP 쪽으로 많이 연구를 했어요. 어쩌다 보니까 이제 한국은 3원계, 중국은 LFP라고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피하지 못하는 원천 특허들은 대부분 시효가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 해도 됩니다. 그래서 책에서도 표현을 하신 게 앞으로는 군대에서 총알보다 배터리가 더 중요해질 거다라고 강조를 하셨더라고요. 물론 배터리 그 연구 개발하시는 분이니까 그렇게 팔이 좀 안으로 굽겠습니다만 그렇게까지 표현하신 이유는 뭘까요? 물론 총알이 더 중요하겠죠. 전쟁터니까. 네. 하지만 이제 그 군인들이 사용하는 장비들이 점점 첨단화되고 지금 요즘 병사들이 이제 다닐 때도 보면 전자장비들을 많이 가지고 다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전자장비들이 대부분 전기를 통해서 움직여야 되고 대부분이 아니죠. 전부 다가 전기를 통해서 움직여야 되고 그 네. 전기의 공급원이 배터리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전자장비가 만약에 멈추게 되면 전투력이 확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방식으로도 배터리를 찾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장비들 계속 구동을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는 첨단전일수록 배터리가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고 배터리 없이는 이제 군도 운용할 수가 없는. 꼭 필요한 거죠. 일단 지금도 보면 통신병들 배터리 없으면 아예 그렇죠. 통신이 안 되면 통신만 두절돼도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좀 더 좋은 배터리, 신뢰성 있는 배터리가 점점 더 중요해질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없이는 안 되는 거기도 대부분 군사용도 리튬이온 전지가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여러 가지가 들어갑니다. 리튬이온 전지도 있고요. 예. 1차 전지 형태가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뭐 예를 들면 무전기 같은 경우에 2차 전지가 편하겠죠. 복귀하면 충전해서도 쓰고. 근데 네네네. 미사일 같은 데는 2차 전지가 필요 없죠. 한 번 쓰고 끝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쏘기 직전에 작동 시작해서 한 번 쓰고 신뢰성 있게 쓰고 끝나는 전지들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미사일에도 전지가 많이 들어가요. 예, 들어갑니다. 그 뒤에 그러니까 추진체는 연료고 예. 뭔가 이 뭐라 해야 되나 유도? 뭐 그런 것들 그 미사일도 탐색. 전자장비로 이용해서 제어를 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필요하죠. 계속 지상과 교신하면서 날아가고 방향 찾고 거기에도 그래서 배터리가 계속 쓰이는. 예. 그렇죠. 근데 한번 쏴서 버릴 건데 그 2차 전지를 넣는 건 좀 뭐 성능 면에서 혹시나 2차 전지 시스템 중에 더 좋은 게 있으면 들어가겠는데 네네네. 근데 그런 용도로 딱 하는 거는 1차 전지 중에 이제 잘 개발되어 있는 게 있어서 현재로서는 그것들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우리가 그냥 상용으로 쓰는 1차 전지라고 보는데 아니면 그거 좀 특화해서 일반인들이 쓰는 1차 전지는 아니고요. 그거 용도로 만들어지는 1차 전지. 그래서 군납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군납은 그거 좀 달라요, 종류가. 조금 다른 형태의 전지를 좀 쓰고 있죠. 그것도 뭐라 해야 되나? 이게 사용 기한? 예.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렇죠. 그 배터리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유통기한이라고 할래나요? 그래서 이제 뭐 각 배터리마다 다르겠지만 언제까지 이제 뭐 잘 작동한다라는 걸 담보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있을 테니까 네. 그거에 맞춰서 지금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사일 같은 것도 그렇고 오래된 것들 그 사용 기한이라고 해야 되나? 그 지난 것들은 일부러 또 이제 해체하거나 폭파해서 버리거나 이런 식으로 한다 하더라고요. 예. 또 그 안에 배터리도 중요한 재료가 되는 예. 거고요. 군사용으로도 많이 쓰는 거였네요. 특별히 막 군사용으로도 막 R&D를 하고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저희 그 키스트 원내에도 안보기술단이라고 해갖고 안보기술단. 뭐 그런 쪽 관련 기술에 대해서 좀 네. 뭐 이렇게 논의하는 그런 그 조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군용으로도 저희도 뭐 가끔가다 의견도 내고 혹은 뭐 그 관련된 기술들 좀 개발하기도 하고 근데 뭐 그런 것들은 아마 제가 자세하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잡혀가나요? 뭐 잡혀가는지 잘 모르겠고요. 다시는 볼 수 없나요? 센터장님은. 근데 일단은 91년도에 소니가 상용한 리튬이온 전지 예. 그리고 지금 대부분이 리튬이온 뭐 이런 태블릿 안에도 그거 없이는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없겠고 그러면 90년대의 리튬이온 전지랑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리튬이온 전지랑 용량이 커지고 뭐 시간이 오래가 이거 외에 또 뭐 기술적으로 어떤 게 좀 많이 달라졌을까요?
일단 기본적인 개념은 유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리튬이온 전지라는 시스템이 딱 결정이 되면 거기에 양극은 어떤 계열, 음극은 어떤 계열, 전해질은 어떤 계열 이런 것들이 좀 유사하게 들어가는데 네. 그 안에서 기술적인 발전이 계속 일어났죠. 그래서 뭐 단적인 예로 만약에 설명을 드리면 90년대 리튬이온 전지는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라는 거를 양극 소재로 썼어요.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 예, LiCO2. 네. 라는 걸 양극 소재로 썼어요. 지금의 이제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리튬이온 전지 같은 경우에는 NCM이라고 표현하는 네. 삼성분계라고 표현을 하죠. 네. 그런 소재가 쓰입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의 코발트 자리에다가 네. 코발트만 있는 게 아니고 니켈과 코발트와 망간이 섞여 있는 형태로 네. 들어가는 형태가 되고요. 그거 이외에도 양극재도 초기 버전에 비해서 지금은 표면 코팅도 돼 있고 형상도 제어가 돼 있고 뭔가 굉장히 디테일한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형상 제어요? 그러니까 입자 모양 같은 걸 제어를 합니다. 입자 모양을 제어하는 거요? 예. 이거 좀 이렇게 더 깊이 들어가면 어차피 이해를 못할 것 같긴 한데 한번 여쭤는 보겠습니다. 예. 입자 모양을 제어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뭐 전시회 같은 데 가보시면은 리튬이온 전지에 소재다 뭐 하면서 이렇게 병에 검은색 파우더 들어있는 것들 전시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투명한 유리병 같은 데 담아와서 이게 예. 파우더입니다. 검은색 이게 파우더. NCM이에요. 뭐 그렇게 예. 표현을 하죠. 예. 그 파우더의 형상을 제어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충 그 파우더들이 하나의 알갱이를 빼서 보면 네. 수 마이크로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 크기로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걔를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보면은 어떤 애들은 찌그러져 있고 어떤 애들은 동그랗고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목적이 대부분은 이제 좀 균일하게 동그랗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네네. 그런 형상 같은 것들을 제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극의 패킹 덴시티라고 하는 뭐 그 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입자의 크기도 제어를 하고요. 굉장히 좀 디테일한 기술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입자의 모양, 예. 입자의 크기를 제어를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어디 뭐 우리가 떡 한 쪽 만들 때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닐 텐데. 예. 그 어떤 뭐 합성 과정을 제어를 하죠. 온도라든지 그렇죠. 이렇게 뭐 온도나 뭐 농도 뭐 이런 것들 다 제어를 해서 이제 이거를 이제 고상법으로 만드냐 아니면 공침법으로 만드냐 제가 좀 너무 어렵게 들어가나요? 네, 어렵습니다. 고상법, 뭐 합성 예. 과정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파라미터들을 제어를 해서 그게 예. 시간, 뭐 온도도 될 수 있고 뭐 어떤 농도도 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제어를 해서 그래서 형상이나 이런 것들을 제어를 해냅니다. 안 그래도 저도 그 양극재 만드는 기업 한번 탐방을 가서 촬영을 한 적이 있는데 오라 그래놓고 하나도 못 찍게 해가지고 예, 비밀이 될 겁니다. 대부분. 제가 봤을 예. 때는 그냥 뭐 이렇게 분체기 이송하는 것 같고 어디선가 뭐 굽거나 찌거나 뭐 해서 이렇게 포대자루 후룩 나오는 것 같은데 물론 그 안에서 뭔가는 진행이 되겠습니다만 겉으로 봤을 때는 하나도 모르겠는데 그것도 찍으면 안 된다고 막 이래가지고 예.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이 보면 힌트를 얻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제 뭐 굉장히 뭐 다 개발해놓고 보면은 단순한 기술인 것 같은데 그걸 알아갈 때까지가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뭐 양극재 공장이나 이런데 뭐 아니면 전지 조립 공장 이런 데를 가더라도 네. 딱 전문가가 보면 저런 방법이 있구나 금방 따라할 수가 있어요. 뭐 양극재 공장 같은 경우에는 가면은 이제 소성하는 온도 적혀 있잖아요. 네네. 그것만 쳐다봐도 온도 여기서 하는구나를 알 수 있으니까. 소성 온도 예. 그런 것뿐만 아니고 뭐 분위기 제어 어떻게 하는지 어떤 형태로 얘를 이송하는지 이런 것들도 다 노하우이기 때문에요. 예. 그래요. 아까 뭐 무슨 제어요? 분위기 제어 뭐 이렇게 분위기라고 해갖고요. 우리 기분 이런 분위기. 이제 얘네들이 소송될 때, 그러니까 예. 뭐 구워낼 때 예. 주변의 공기가 뭔가 이런 것들 산화성 분위기, 환원성 분위기. 그걸 분위기라고 해요? 예. 저는 또 이게 양극재 이런 애들 기분 좀 달래줘야 되고 이런 줄 알았네. 근데 그걸 표현을 분위기. 예. 얘도 구워질 때 분위기 파악 잘해라. 뭐 주변에 이제 산소가 많은지 아니면 비활성 기체가 많은지 이런 것들을 또 제어를 해야 됩니다. 주변에 그 기체까지도. 예. 분위기가 중요하네요. 예. 여러분 분위기 중요합니다 지금. 그렇구나. 이게 그러니까 뭔가 화학 과정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더 민감하게 컨트롤을 해야 하는 건가 봐요. 그렇죠. 모든 게 화학 반응이고요. 화학 반응.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뭔가 하나 파라미터 바뀌면은 다른 경로로 갈 수도 있고 우리가 원치 않는 뭐 형상으로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환경 분위기를 다 컨트롤을 확실히 해야만 하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많은 기업들이 이거 그냥 리튬이온 전지 어떻게 보면 그냥 레시피가 딱 있어서 뭐 811 뭐 이렇게 섞어서 잘 온도 내에서 구워내면 되는 것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다라는 거잖아요. 어렵습니다. 그 합성 과정 자체를 제어하는 것도 어렵고요.
뭐 811이라는 조성으로 우리가 그냥 쉽게 얘기하지만 니켈이 80% 들어가서 네. 걔가 합성되는 것 자체도 과거에는 좀 못하던 거예요. 이제 점점 기술 개발이 돼서 지금 가능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 화학의 세계는 너무 오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또 이야기가 이어서 나오는 게 NCM하고 뭐 NCMA 이렇게 해서 뭐 3원계, 다원계들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그 어떤 선택에 따라서 이게 결정이 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아주 예전에는 뭐 시행착오적으로 좀 집어넣었던 것들도 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저희가 연구를 해오다 보니까 네. 니켈은 어떤 역할을 하고 코발트는 어떤 역할을 하고 뭐 망간, 알루미늄 각각 무슨 역할을 하는지를 대충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NCM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너지 밀도 높이는 측면에서 많이 연구가 된 거고, 근데 얘네들이 니켈 함량이 점점 높아지니까 좀 안정화시켜야겠다 하면 망간을 어떻게 좀 제어를 하거나 이런 것도 있고요. NCMA 같은 경우에는 거기 알루미늄 첨가해서 또 안정화시키고, 그래서 이 원소마다 조금씩의 역할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일단 예측은 할 수 있는데 또 만들어서 또 해봐야죠. 해봐야지 이제 정확히 어떻게 나오는지 알죠. 예. 그러니까 흔히들 우리가 많이 이제 배우기로는 공부하기로는 니켈은 주행 거리를 좌우하고 망간하고 알루미늄은 뭔가 안정성. 예. 근데 코발트는 뭔가 꼭 들어가야 되는. 재밌게도 코발트가 완전히 빠지면 좀 성능이 잘 안 나와요. 예. 그러게 그래서 뭐 코발트 프리 배터리 왜냐면 코발트가 그 희귀 금속으로 분류가 된다면서요? 그것도 예. 중국 쪽에서 많이 좌우하고 있고. 실제 이제 생산되는 것은 콩고에서 많이 생산이 콩고. 되고 있고요. 예. 근데 걔네들을 정제하는 거를 정제. 중국에 가져가서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코발트도 안정적이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조달 차원에서. 예. 그래서 코발트 프리 배터리도 그 연구 개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최초에 이제 코발트 양을 줄이려고 한 건 가격 때문에 그런 게 가격. 많고요. 이제 코발트보다 니켈이 쌉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코발트 양을 점점 줄여 나가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네.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코발트가 줄어도 니켈 함량 높이면서 망간 좀 집어넣고 하니까 이제 안정화돼서 잘 되더라라는 걸 알았으니까 이제 그쪽을 방향에 연구한 것도 있는데, 또 하나 생각하는 거는 이제 코발트를 콩고에서 생산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전 세계 한 60에서 70% 정도를 콩고에서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이거를 누가 캐내냐 하면 아이들이 캐내고 있어요. 그래서 콩고가 이제 내전 중인 국가잖아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동 학대가 지금 있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인지 뭐 좀 심한 것 같긴 한데 있습니다. 문제.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 윤리적인 측면에서 아하. 배터리 회사들이 이거 신경 써야 된다. 아하. 하다 보니까 이제 코발트를 좀 적게 쓰거나 혹은 아예 빼는, 이게 이제 가격을 낮추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또 인권 혹은 측면에서도. 그런 측면에서도 좀 고민을 하면서 이게 배터리 사업이라는 게 고민할 게 많은, 특히 기업들에서는 고민할 게 많은 사업이더라고요. ESG 측면에서도.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같이 감안을 해 가면서 코발트 프리 쪽을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차원에서도 뭔가 이제 같이 개발을 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코발트를 그러면 빼면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 성능이 나오는지는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어요, 혹시? 지금 그 기업들에서는 구반반이라고 표현하는, 네. 그러니까 이제 90%, 5%죠. 그게? 그러니까 니켈이 90%, 네. 코발트가 5%, 그다음 망간이 5% 들어가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 811이라고 표현하는 거에서 이제 니켈 함량이 10% 더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연구가 좀 되고 있고요. 코발트 아예 코발트 비중이 프리도 10%에서 지금 이제 5%까지는 줄이는 것까지는 왔고, 예, 실험실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반반이 지금 상용화는 아직은. 그 기업들이 그거 얘기 안 해줘서요. 정확한 정보는 잘 그래요? 모르겠고요. 네. 811은 상용화된 걸 알고 있는데, 네. 이제 저희도 이제 뭐 가끔가다 기업들에서 샘플 좀 얻을 때가 있는데, 네. 안 나오는 샘플 중에 하나예요. 그 개발품이라서. 잘 안 주는. 예. 오. 그래서 뭐 저희도 이제 합성을 하지만 실험실 스케일과 또 그 파일럿 스케일은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 거를 좀 받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는데 아직 안 나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직까지는 완전 양산은 아니거나 아주 소량만 하고 있거나 뭐 좀 지켜야 될 게 많은, 비밀이 많은 그런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를 넘어서 이제 코발트를 완전히 빼내는 코발트 프리라고 표현을 하죠. 네. 그래서 코발트 프리 쪽으로도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 R&D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소량 합성까지는 성공했다. 소량 합성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성능은 확인을 했다. 근데 이게 대량으로 생산을 할 때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른다. 어렵다라고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 차이가 되게 큰가 봐요. 그죠. 이게 이제 소량 합성할 때는 모든 파라미터들을 제어하기가 좀 쉽고요.
대량으로 가면 어려워지고 네. 뭐 예를 들면 라면 하나 끓이면 맛있지만 15개 한꺼번에 끓이면 맛없잖아요. 확 와닿네. 예. 확 와닿네. 그런 느낌으로. 예. 근데 이제 코발트 프리는 아직까지는 조금 더 예, 아직 가봐야. 연구 개발 중입니다. 예. 그러면은 니켈도 사실 이제 가격이 몇 년 전에도 좀 등락, 그죠? 급변동 많이 했었잖아요. 또 특히 뭐 이제 중국의 어떤 업체에서 뭐 이거를 또 예, 독과점 하거나 뭐 독과점 하거나 예. 그래서 막 이 가격도 많이 춤추고 그 니켈 가격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막 80% 90%까지 올라가게 되면 비중이 함량이 그럼 더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잖아요. 이것도. 예. 근데 이게 이제 광물 차원에서 보면 네. 니켈이 좀 덜한 편이에요. 그 전체 광물 차원에서 리튬하고 보면. 코발트랑 비교할 때에 비해서는. 네. 이제 리튬이 어디 쓰이나를 보면 리튬이온 전지가 나오기 이전에 리튬이 쓰이는 곳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우울증 치료제 성분으로 쓰였고, 리튬이요. 예, 우울증 치료제. 예. 그다음에 유리 가공할 때 뭐 좀 들어가고 어디 첨가제 형태로 좀 들어가는 형태라서 이게 양이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네. 리튬이온 전지가 나오고 나서 리튬의 거의 대부분을 리튬이온 전지에 쓴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리튬이온 전지의 수급에 따라서 이제 이 가격이 변동폭이 굉장히 커지는데 코발트도 이제 생산량도 좀 적고 니켈에 비해서 네. 그다음에 코발트도 니켈에 비해서는 다른 산업에 많이 쓰이진 않아서 좀 변동폭이 큽니다. 근데 니켈 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스테인레스 스틸이라고 표현하는 스테인레스 강 있잖아요. 네. 거기에도 들어가요, 니켈이. 그래서 어. 쓰이는 데가 많아서 그리고 이제 2차 전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다른 거에 비해서는 좀 적어서 그 변동폭이 좀 작은 건 사실이지만 변동폭이 있죠. 그래도. 예. 리튬보다는 덜 예, 하지만. 리튬보다는 덜 하지만은 변동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잘 제어라고 할래나 우리가 광물 확보를 좀 해야 되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사실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니까 당연히 리튬이 없이는 설명이 안 될 텐데 리튬은 보통 어느 정도 들어가? 이게 비중으로 봤을 때 배터리. 비중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네네. 이제 뭐 양극재로 만약에 예를 든다면 리튬 코발트 옥사이드에 하나 리튬이 1몰 네. 들어가면 코발트 1몰, 산소가 2몰, 음극에는 흑연 들어가고 다른 부자재 있고 하다 네. 보니까 정확히 비중은 모르겠는데 뭐 한 1-20% 내외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예. 뭐 틀릴지도 모른다 그 숫자는. 네. 그러니까 이 양극재라는 게 완성이 되려면 당연히 그 전구체에다가 예. 리튬을 같이 섞어야 예. 양극재가 완성이 되는 거죠. 양극재가. 예. 그렇게 우리가 항상 그 뭐 811 구반반 이런 거 생각하다 보니까 예. 리튬 비중을 빼고들 좀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빼고 얘기하는 이유는 네. 리튬이온 전지에 리튬은 당연한 거기 때문에 짜장면에 짜장이 당연한 얘기를 할 것처럼. 필요가 없는 거죠. 리튬 당연히 있는 거죠. 예. 리튬이 하얀 가루. 리튬의 산화물 그러니까 그 리튬이 석출되는 그게 하얀색으로 나와 있죠. 예. 실제 리튬 금속은 약간 은색빛 비슷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리튬 금속은. 예. 근데 이 리튬이 뭐 바다에서 이렇게 좀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바닷물 속에도 리튬은 존재하는데 네. 그 양이 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경제성이 아직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추출하는 기술 자체는 좀 개발이 좀 돼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이게 이제 산업으로 들어오려면 적절한 가격에 들어올 수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 경제성이 맞춰지지 않은 상태고요. 현재로서는 그 남미에는 염호가 있고 그다음 호주에서는 암염 형태로 이렇게 좀 채굴이 되잖아요. 암염. 예. 그러니까 덩어리로 광산. 예, 네. 예, 스포디윈 뭐 이런 형태로 덩어리로 채굴되고 남미에서는 우리 그 염전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염전처럼 물 증발시키면은 그 리튬 화합물이 딱 남게 됩니다. 그러면 걔를 정제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쪽이 더 이제 경제성이 더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바닷물은 짜지 않습니까? 예, 염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남미에 있는 염전이랑 예, 우리나라에 있는 염전이랑 예. 바닷물이 뭐가 좀 다른 거예요? 걔네들은 이제 리튬을 많이 포함한 염호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완전히 그냥 오픈되어 있는 바다가 아니라 바다가 호수. 아니고 그 호수일 거예요. 염호라고 보통 표현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륙 어딘가 존재할 겁니다. 제가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리튬이 어딘가에 막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막 나오고 있어가지고. 리튬이 우리나라는 근데 뭐 대부분 자원이 별로 많지가 않아서 네. 그게 이제 뭐 소량 존재할 수는 있겠죠. 근데 네. 이게 경제성이 있을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LFP 배터리에도 당연히 리튬은 들어가고, 그렇죠? 예. 이거는 이제 리튬 인산철이라고 하는데
그 논쟁이 지금은 좀 조용해진 것 같은데 한동안 되게 시끄러웠습니다. 과연 이 LFP 배터리가 3원계 배터리를 대체할 수 있느냐? 국내 기업들이 LFP 배터리를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근데 지금에 와서 보면은 배터리 3사, 셀 3사가 LFP 배터리 다 준비를 하더라고요. 예.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사실 그 삼성분계, 뭐 3원계라고 표현하죠. NCM과 LFP는 네. 약간 용도가 좀 다르다고 좀 생각이 돼요. 용도가 다르다. 예. 일단 어쩌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일충전 주행거리라고 하죠. 자동차 한 번 충전해서 얼마만큼 갈 수 있냐. 그거를 나타내는 주행거리가 짧을 때는 그 일충전 주행거리를 높이는 게 중요했어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자동차 가격은 물론 중요했지만 지금처럼 중요하지는 않았어요. 보조금을 주거나 어떻게든 정책적으로 이걸 보급하려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일충전 주행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네. 그러면은 에너지 밀도를 높여야 되고 네. 그 에너지 밀도를 높이는 향으로 연구를 한 게 NCM 3원계입니다. 네. 근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걔네들의 가장 큰 무기는 가격이 사실 가장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값이 싼 전지를 만들다 보니까 LFP 쪽으로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근데 그 배경에는 또 특허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 중국은 그 특허를 좀 무력화시킨 거 없고요. 중국 내에서.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자국 내에서 판매하는 거는 큰 문제가 없는 거로 만들어 버렸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특허가 걸려 있는 상태였고요.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한국은 3원계, 중국은 LFP라고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기술일 뿐입니다. 기술. 예. 그리고 3원계도 그렇고 LFP도 그렇고 지금은 주요 특허들이 원천 특허들이 우리가 네. 피하지 못하는 원천 특허들은 대부분 시효가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 해도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미래로 가게 되면 얘네들이 물론 일정 부분에서 경쟁을 하겠지만 아마 3원계는 약간 좀 고성능 쪽의 제품에 많이 쓰일 거고요. 네. 인산철 같은 경우에는 좀 보급형 제품에 좀 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도에 따라서 예.